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소청심사 전문 천웅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소청심사 관련 제 블로그 포스팅된 글 관련해서 오늘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소청심사위원회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심사할까?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청심사란 무엇인가?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일종의 행정심판 성격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 처분을 받아서, 징계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라든지, 그다음에 나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든지, 그리고 사실행위가 오류가 있다, 아니면 뭐 좀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럴 때는 이제 소청심사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이제 소청심사위원회는 누가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제 이게 뭐 다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소청심사 규정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위원장이 한 명이 지정이 돼 있고, 상임위원 두 명에다가 비상임위원이 이제 여러 명 이제 계시는데, 이제 약 한 15명 내외로 이제 합의체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제 뭐 법조계 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수라든지 학계 전문가,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청심사가 1년에 뭐 많은 건이 이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사건마다 이제 5명에서 7명 그 심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사하고 나서 이제 합의제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청 심사의 절차 이제 흐름도를 보면, 이제 소청 심사를 제기를 하죠. 보통 이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 심사를 꼭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박탈이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접수 이제 기록 검토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위원회에서 기록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 뭐 답변서, 추가 의견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구인과 소속 기관에서 모두 이제 그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서를 보통 제 의뢰인 같은 경우도 답변서를 받아보고 이제 조금 황당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뭐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에서는 당연히 이제 올바른 결정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뭐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서를 이제 쫙 보내니까, 그걸 받아보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제 징계를 받을 때와 같은 또 다른 또 심정이 또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답변서에 이제 청구인 답변서도 이제 충분한 어떤 논리적인 반박과, 그다음에 팩트의 사실관계 여부를 이제 잘 따져서, 그리고 절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고, 그리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사례를 들거나 뭐 판례를 통해서 이제 논리적 반박을 해야지만 소청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위원회는 이제 비공개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 이제 서류 중심으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필요시에 이제 청구인이 이제 참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주어지게 되고, 또 참석할 당시에 얼마만큼 이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논리적, 그동안 이제 답변서라든지 청구서에 펼쳐진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징계 처분에 대한 어떤 반박 자료를 충분히 이제
그 진술함으로 인해서 그 심사위원회에 이제 어떤 객관적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가 이제 결정이 되고 뭐 기각이 되거나 뭐 감경이 되거나 뭐 인용이 되어서 징계 자체가 취소된다든지 뭐 이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결정은 이제 청구한 후 60일 이내에 이제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고 최대 90일까지 이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원들의 그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는가,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징계 처분의 어떤 적법성, 징계위의 그 개최, 통지, 뭐 의견 진술권 등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명확한지, 그 실제 그 위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가, 이런 어떤 비의 사실에 대한 그 입증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징계 양정의 어떤 적정성, 그 징계가 어떤 뭐 당의 공무원이 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경찰 공무원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 뭐 기술직 공무원 뭐 교도관도 될 수가 있고 소방관이 될 수가 있고 다양한 직군이 있거든요. 네, 그 직군마다 그 징계 처분을 내린 그 기관에서 내용은 비슷한데 어떤 징계는 뭐 정직이 나왔고 또 다른 기관은 감봉이 나왔네. 뭐 이런 어떤 조금씩 그 징계 그 처분 기간마다 어떤 징계 양정이 조금씩 틀리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 반박을 할 수가 있고 근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좀 따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청구인이 얼마만큼 자숙하는지, 반성 여부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또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징계 유지가 이제 조직 전체에 미칠 그 파장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너무 징계가 낮게 처분이 내려졌다든지 아니면 이거 너무 세게 내려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구인이 이제 그 반드시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소청 심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뭐 소청 심사 청구서 작성하고 답변서 제출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참석해서 뭐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촉박하죠. 보통 이제 그 징계 처분 사유서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저한테 의뢰 오는 분들도 뭐 어떤 분은 뭐 2주가 지나서 막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다급하죠. 그리고 이제 의뢰인하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기간적인 그 어떤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그 징계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제 내가 어떤 소청 심사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접수를 해야 되니까 정말 시간적으로 타이트하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사실에 대한 어떤 소명 자료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징계 그 해당 기관에서 징계 조사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조사와 또한 감사부서에서 어떤 청구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어떤 행해졌던 어떤 그런 행위들이 부당한 어떤 절차 내지는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킹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처에 대한 호소 자료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적 자료,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받았던 여러 가지 그 표창이라든지 또 뭐 모범 공무원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받았던 어떤 그런 상들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해볼 필요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생계 여부라든지 또 가족 관계 여부,
자녀 교육 상황 등, 또 이제 부모님 생계 그 여부라든지 부모님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도 청구서에 충분히 담겨져야 된다. 물론 논리적으로 내용을 잘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청 심사 관련해서 징계 처분 관련해서 이제 유사 판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그 참고인 내지는 이제 직장 동료인들로부터 이제 받는 탄원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뭐 가족의 탄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진정서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걸 준비하려면 30일이면 촉박합니다. 정말 촉박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엄청 중요하다.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소청 심사를 진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 이 소청 심사에 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어떤 설명과 입증 자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선처 호소 자료, 인간적인 그 정황 자료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야 이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심사위원들도 그 심사함에 있어서 어떤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또 같은 또 그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 자료가 된다고 하면 그 결정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징계로 정말 그 상당히 그 어려운 마음에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소청 심사 뭐 한번 해보는 거죠. 공직에 대한 명예와 또 뭐 이게 다 또 경제적인 상황하고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승진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잘 아시는 사항들이니까 소청 심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제 명함이고요. 카톡도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 문의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 천우 행정사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